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정말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공들여서 만들었던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자, 박사님, 이 취소까지 된 거 보면 그냥 뭐 기싸움, 밀당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뭐 실무진선에서 타협점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예, 밤새 참 안타까운 소식이 워싱턴 발로 들려왔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채하지 않던 공개 편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평소에 트위트만 하다가 이번에는 네. 공개 편지를 날렸어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못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이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 때문이다. 그동안에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나 최선희 그 부상 등을 통해서 발표한 미국에 대한 비판, 이것을 도저히 감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동안에 이 한미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게 이어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해 왔습니다. 정의용 우리 안보실장은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은 99.9%다. 그런데 0.001%의 최악의 그 상황이 지금 네. 현실화됐어요. 물론 이것은 겉으로는 이 오고 가는 메시지에 그 서로 간의 분노와 적개심이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과 네.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에 간에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북한에 속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 시각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공개 편지는 단순히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과 회담 취소를 통보를 네. 해버렸어요. 중단이 아니고 취소가 돼버렸죠. 네. 물론 그 김정은이 생각이 바뀌면 다시 연락을 하라라는 단서를 두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또 그 공개 서한의 한 구석에 보면 북한이 자꾸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핵무기가 있다. 이 미국의 거대한 핵무기를 정말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신께 간곡하게 기도한다.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네. 이것은 또 하나의 군사적 그 옵션까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어제 밤새 NSC 회의를 갖고 대통령 그 발의 성명까지 내놨습니다만 네. 우리 정부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옛말에 10년 연불 남이아부 타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10년간 연불을 했지만 결국 한순간의 잘못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네. 이런데 우리나라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관계가 다시 도로 아미타불로 돌아가지 않을까 매우 지금 불안한 순간입니다. 네. 자, 북미 얘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최선희의 한방입니다. 이 전격 취소된 배경에는요, 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죠. 최선희 부상의 강경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꼽히고 있는데, 자, 회담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핵 대결로 만나든지 이런 강경 발언 때문에 미국이 열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최선희라는 여인이 지금 전 세계 검색어 1위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최선희의 한방, 최선희의 말 한마디가 있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거든요. 네. 저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최선희를 여러 번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최선희 현재는 부상이지만은 부상이란 것은 우리로 치면 차관급인데 북한에 부상이 많기 때문에 네. 차관보다는 조금 낮은 직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최선희가 젊은 시절에도 실무국장이나 차장선에서 북미 회담을 할 때 이럴 때도 비행기를 1등석을 타고 다녔는데 당시에 외무부 장관 북한의 외상은 이코노미나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네. 그와 관련해서 최선희가 정말 실세구나 실세구나 예. 이런 설이 나왔던 네.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이 최선희는 호적상으로는
최영림의 딸입니다. 네. 최영림이라고 그러면 이 빨치산 할 때부터 김일성 북한의 국부인 김일성의 책임 비서 수행하는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그런데 이 최영림이가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를 양녀로 입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북한의 양녀도 우리가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씨를 양자로 입적하는 것을 보여지지만 함부로 양녀를 입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 최선희가 김일성과 관계된 어떤 그 여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설까지도 나와 네. 있는데 어쨌든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네. 이 최선희를 특별히 편애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전 세계 각국에 유학까지 보내준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실세 검수저이자 또 미국 통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실세가 그것도 미국의 부통령인 펜스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치고 나오느냐. 최선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는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다시 꺼진 불이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그 최선희가 공언했던 대로 핵 전쟁의 마당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자동차 관세 폭탄입니다. 경제 얘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 철강을 괴롭혔던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이제는 자동차까지 퍼질 조짐입니다. 미국이 수입차의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죠. 예, 그동안의 폭탄은 수류탄이나 뭐 이런 아주 마이너한 화약 폭탄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면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자동차 폭탄은 적어도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매머드 핵포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네. 전자와 함께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고 또 그 덩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중에서 1등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관세 25%를 붙인다? 더더군다나 지금 자동차는 한미 FTA 협상에 의해서 2.5%밖에 안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25% 붙인다라고 하면 10배를 올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트럼프의 안대로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군산 GM 자동차 공장이 일거에 세계에서 5개 이상 날아가게 되는 네. 일자리도 자동차 부분에 일자리가 15만 명 이상 날아가는 그야말로 충격파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 통상법 232조에 따른 규정은 상무부의 조사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이 핵폭탄이다. 북한의 핵폭탄 못지않게 무서운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독일도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또 경제 얘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배신. 어제 통계청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살펴보니까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었고 하위 20%는 오히려 8% 줄었습니다. 박사님,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참 무색해졌어요. 예, 이 또한 쇼킹한 뉴스인데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강 정책, 이 경제 정책의 이데올로기가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늘려서 네. 경제 성장을 해보겠다는데 오히려 소득이 더 줄었어요.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빈부 격차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이 5분위 배율이라는 게 5분위 배율은 가장 잘 사는 사람 상위 20%와 가장 못 사는 하위 20%를 비교해서 배율을 따진 건데 예. 그것이 무려 6배까지 이르렀어요. 거의 6배 네. 육박했다 맞죠? 예. 예, 이것은 2003년도에 이후에 최고로 빈부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네. 겁니다. 어떻게 최저임금도 올리고 했는데 거꾸로 나타난 결과가 나타나서 네. 상당히 쇼킹하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소득을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었다. 네. 또 일자리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돈을 벌 시간이 줄었다라는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크루그만의 경고입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죠. 어떤 경고를 내놨을까요? 크루그만 하면 노벨상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1997년에 IMF 경제 위기로 몰려갈 때 네. 그 당시 세계 경제의 금융 공황을 정확하게 예견했던 경제학자입니다. 네. 크루그만의 경제학이라서 경제학 교과서도 지금 대학에서 많이 쓰고 네. 있죠. 이 양반이 어저께 지금 세계 경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또 한 번 20년 전의 IMF 경제 폭풍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어저께 터키가 금리를 전격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터키뿐만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특히 기업의 부채가 많은 것 때문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의 부채 비율이 아주 많이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국제 거래가 많은 그런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크루그만의 경고를 먼 산에 불러만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였습니다. 도로와 미탑을, 최선희의 한방, 자동차 관세 폭탄, 소득주도 성장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그만의 경고까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